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아입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 그냥 편하게 떠들고 있는데 영상 보시고 그래도 도움 받으셨다. 그리고 또 질문거리도 종종 주시고 하면서 저도 조금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였던 그 지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제가 총대를 메고 좀 이 얘기는 좀 해놔야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내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수업 압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눈치 보다가 결국은 쉬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저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요건 꼭 제가 이제는 그때도 말했지만 이제는 다른 선생님들 아무래도 이제 일터의 그 현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제가 할 말을 못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선생님들의 입장은 귀신같이 알아요.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권력 관계를 사용해서 또 괴로움을 주기도 하죠. 물론 대부분의 한우리의 그 지부장님들은 그래도 자기 지역의 그런 어떤 윈윈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그 수준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교육에도 투자 많이 하시고 우리 선생님이 뭔가 불편한 게 없나 잘 살피시고 우리 지역 잘 되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리더십도 강하고 인성 좋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지부를 여는 것 자체가 인성으로 뽑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사들을 무슨 갑을관계로 설정해서 강사들을 괴롭히거나 정말 유치하게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보복하거나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좀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제 경험과 함께 그분들에게 좀 일침을 가하고자 그리고 지금 대성으로 넘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한우리에서 저도 이제 추천을 하는 이유가 독서지도서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네, 내 자녀의 교육부터 시작해라 라는 게 컨셉이잖아요. 우리들이 자녀 교육을 놔두고 밖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아이를 돌볼 시간도 팽개치고 한우리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 한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보장이 돼서 겸사겸사 하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 이제 동감이 많이 되어서 한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컨셉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게 지부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부에서는 책을 판매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어떤 판매를 넘어서 강매가 되거나 아니면 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수업을 연결시키거나 너무 이제 금전적인 이익에 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시는 부작용들이 생기더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경력도 있었고 입시 경력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돈이 급해서 들어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찬찬히 준비하다가 나중에 아이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내가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거나 좀 독립적으로 활동해야겠다라는 먼 목표를 세워놓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수업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부장님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최대 이제 아이들 자는 시간이나 뭐 케어할 시간들 좀 고려했을 때 두 팀까지는 제가 일주일에 한번 맡아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이제 승낙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지부에서도 이해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물론 지부의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부에서는 계속 이제 컨택이 들어오겠죠. 512종에 누가 어떤 선생님하고 연결해 주세요라는 부탁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연결을 하는데 제가 저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이제 거절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한우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하시면서 한번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제 상황이 이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업과 할 수 없는 수업을 구분하고 시작을 해야 나도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대드는, 막말로 대드는 선생님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속 좁게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하게 느껴졌는데, 그럼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은품 이번에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괜찮아요. 연결시켜주지 않으시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지부에 협조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막 자격증을 딴 그런 선생님을 연결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부 입장에서는 의뢰가 들어오거나 연결이 들어오면 한 명이라도 회원을 늘리는 게 지부에서는 이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되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수업을 푸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이해도 하고 공존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갑을관계로 가져와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강요를 하거나 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모든 교육을 그분한테 받고 모든 투자를 그분한테 받았다면 말을 들어야겠죠. 네. 자본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사에게 그분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지?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저분이 파는 저 교재를 사주더라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굳이 갑을관계를 따지자면 강사분들이 갑이죠. 지부장님이 갑이 아니에요. 내가 선출한 분도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떤 존경심을 갖고 따를 만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시킬 권한이 어디서 오는 거죠? 도대체? 내가 학생들을 늘리고 그리고 수업을 잘 하고 하면 저 사람도 좋은 거잖아요. 본인들은 책을 팔아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눈치 보여서 그만뒀다 하는데, 눈치를 보려면 지부장님이 강사의 눈치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리더고 정말 그 지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실력자인 리더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사실 지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의 역량을 봤을 때 한국사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지부장님의 인맥이나 그리고 자본력을 동원해서 유명한 한국사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선생님들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투자가 팍팍 되는 지부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지부도 있겠죠. 그걸 아까워하거나 그 한우리 선생님들 안에서 한국사 전공하신 분들을 재능 기부로 막 강요를 해요. 교사 수업을 하시라고. 그게 과연 윈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격하고 있는 제 되게 친한 지인이 있어요. 되게 멀리 계신데 그 분도 항상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 왜 바쁘세요? 수업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랬더니 오전에 그렇게 바쁜 걸 보고서는 제가 물어봤더니, 오전에 교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한우리 지부에서 물론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 그것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사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이제 이 선생님이 한국사를 조금 경력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한테 강의를 시킨다는 거예요.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 정말 강요된 재능 기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시던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지부장님 입장에선 투자입니다. 선생님들이 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잘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 지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협력하겠죠. 그래서 참 이게 너무 힘든 게, 이 지부장님의 역할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한우리에서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은 투자를 하고 선생님들 서포트를 함으로써 어떤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거나 실력을 증명하거나 이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 지역의 한우리 매출이요?
그거는 지부장이 뛰어나서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정말 열악한 지역인데 그 지부장님의 리더십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 뛰어나서 으쌰으쌰해서 팀워크를 다져서 쫙 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냥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좀 잘 살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한우리 정도 수준은 그냥 초등학교 때까지는 기본으로 보내는 지역에서는요. 지부장님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부장님의 실력으로 그 지역이 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정도 매출이 나오는 아주 부유한 지역,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지부장님을 보고 한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선생님들의 실력을 보고 보내고 그리고 교재를 보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처구니 없이 그런 지부장의 그런 역할을 그렇게 권력 관계로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강사분들의 그런 니즈를 잘 서포트를 못해서 한우리를 시작하셨다가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지부장님이 계시다면 전 페널티를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지부를 차리면 쭉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평가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교육계에서 평가가 없는 그런 시스템은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교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부장님들도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독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큰 솔레님보다는 훨씬 독립적이거든요. 이게 한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투자하거나 서포트 해주는 건 없는데 선생님들한테 요구만 한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 보시지 마시고 내가 갑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브랜드를 사용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내가 수업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책을 팔 수 있는 거고 이런 마인드를 그냥 딱 넣으세요. 그래서 내 입장을 확실히 하고 끊어줄 때 끊어줄 수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한테도 좋고요. 한 팀이든 두 팀이든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한우리와의 지부에 문제가 생겨서 그 팀이 깨졌다? 그러면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을 대신 드려야겠다. 아무래도 그 현장 안에 있을 때 지부장님의 관계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의 눈치도 보이고 해서 말을 쉽게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저 한우리 좋다고 추천했어요. 근데 이 부작용들은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사분들 기죽거나 좀 수그러들지 말고요. 항상 내가 한우리의 브랜드를 지금 사용해주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꼭 장착을 하시고 사용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경력과 실력을 쌓으셔서 독립하는 그날까지 롱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